예, 시장이 뭐 여러 화두들이 오가고요. 어떻게 보면 쏠림과 사람의 좀 정신을 뺐습니다만 큰 트렌드를 이제 읽어야죠. 거기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인공지능 AI입니다. AI와 관련된 얘기 오늘 금요일인데요. 궁금한 얘기들 답해 주실 분이 오셨습니다. 유진투자증권 김세희 애널리스트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AI 얘기 엄청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난번에 보니까 뭐 자료도 엄청 많이 큰 디테일한 자료를 쓰셨는데 AI 산업의 지금 현 주소는 어떻게 발전해서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건가요? 일단은 사실 굉장히 초기 단계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뭐 일부 블룸버그나 혹은 글로벌 IB들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연초 대비 시장 규모의 추정치를 높이고 있는 상태다라고 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림 보시면 아시다시피 예. 지금 블룸버그 같은 경우가 가장 최근 추정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2032년까지 약 1조 3천억 달러의 정도의 시장이다. 사실 저희가 규모로 따지면은 약 1,700조 원 정도 시장이거든요. CAGR이란 건 연평균 성장률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42%. 물론 뭐 전망이란 게 될지 안 될지 사실은 가봐야 하는 거긴 합니다만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전망하는 거죠, 그죠? 예. 네, 사실 연초 대비해서도 원래 가장 상단 수준인 42%로 다 대부분이 이제 컨센서스가 맞춰졌다라는 게 조금 포인트일 네. 것 같고요. 특히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각각 이제 뭐 개별적인 추정치가 있긴 하지만 특히 좀 많이 주목을 하셨던 부분은 이제 골드만삭스의 추정치였던 것 같아요. 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향후 10년 동안 전 세계 GDP의 약 7%가 증가한다. 그리고 생산성도 약 1.5bp 정도 증가한다. 이렇게 AI로 인해서? 네. 예. 굉장히 큰 시장이 열린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그 이유 자체는 생산성. 에 저희가 키워드를 맞춰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모든 산업의 생산성을 이제 AI가 올려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특히나 초기는 저는 개발자들의 생산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뭐 이 정도 정말 성장한다면 이게 뭐 연금술입니다. 연금술인데요. 또 시장은 항상 뭔가 혁신, 특별히 이제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초기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산업 방향으로 어떻게 어디가 진짜 확정이 되어가며 또 이제 규범적으로도 좀 AI가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우려를 목소하는 표명하는 목소리도 있고요. 그런 각국 간의 제도적, 규범적 단계에서의 그 움직임이랄까, 그게 AI 산업에 어떤 좀 영향을 줄까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규제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지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굉장히 위험하고 파급력 있다라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네. 이런 법안들을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국가들별로 이제 규제 동향들을 보면 이제 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들어가는 단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가장 큰 특징은 규제보다는 어쨌든 산업을 좀 키우겠다. 그 와중에서 좀 신뢰 있는 방향으로 육성을 하겠다라는 이제 어떤 논의 방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유럽 연합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책임을 지고 어떤 규제 가이던스가 있어야 한다라는 이제 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유럽이 가장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6월에 이제 본회의에서 AI 규제 법안이 최초로 가결이 됐고요. 이제 가장 마지막 통과 정도가 남아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법안에 따라서 실제로 AI 저희가 일반 소비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이단에서의 활용이 좀 결정되는 부분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부 AI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좀 금지가 돼 있고 있는 부분들도 네.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법안들이 특히 유럽 국가에서는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선두권에 서 있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사실 뭐 좀 규제를 얘기하다는 게가 아닌 그렇죠. 그렇게 뭐 인공 AI 시장을 주도하는 건 좀 아니긴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AI 반도체, HBM 이런 쪽으로 이제 하드웨어 쪽은 반도체가 우리가 강하니까 경쟁력이 있다고 하는데 소프트웨어는 글로벌리 보면 상당히 우리가 좀 처져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도 하는데요. 일견 사실인가요? 사실 아무래도 그렇게 네. 보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국내 클라우드 도입률이 아무래도 낮고 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의미 있게 뭔가 소프트웨어단의 글로벌 뭐 오라클이나 SAP 같은 기업들이 없기 때문에 좀 그런 언급들이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조금 더 넓혀보면 저희가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또 나름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이 충분히 생성 AI 개발을 할 수 있고 이를 플랫폼에 이제 도입할 수 있는 어떤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AI를 통해서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클라우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말씀 좀 전에 하신 게 이제 산업 생태계가 우리가 좀 선두권에 못 있는 건 클라우드 도입도 약하다 그러는데 클라우드하고 뭐 이게 데이터하고 관련해서 그런가요? 네, 일단 아무래도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모든 기업들이 AI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팅 자원에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클라우드를 써서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을 써서 이제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 클라우드 기업들의 대부분이 AWS를 많이 아마존의 AWS를 아마존 많이 웹 서비스. 예. 네, 그걸 많이 가장 쓰고 있고요. 그거 외에도 뭐 클라우드 단에서의 LMM이 이제 결합이 된다라고 예. 했을 때 개발자들이 이제 그런 서비스들을 원하고 아마 이제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국내는 이제 그런 기업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AI가 이제 파급력이 이제 큰 것들이 상당히 광범위한 분야에서 적용이 될 걸로 보이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인다는 것은 어디를 좀 특정하기 어렵다는 말일 수도 있는데요. 네. 우리 연구원님 보시기에 AI 기술이 이제 초기 단계인데 발전하면서 가장 좀 부각받을 그런 먼저 좀 이게 영향을 미칠 만한 산업이나 섹터가 어디입니까? 아무래도 저는 그러니까 산업단의 변화라고 했을 때 주가와 산업을 좀 분리할 필요는 있다 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산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인프라 부분에 대한 투자가 향후 2, 3년간 가장 활발하지 않을까 이렇게 인프라라는 건 주로 이제 소프트웨어 뭐 이런 인터넷 이런 인프라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요. 예. 예를 들면 뭐 HBM도 그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뭐 GPU를 개발한다던가 혹은 저희가 인프라라고 하면 뭐 하드웨어, 하드웨어죠. 네, 하드웨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그런 쪽 사실 저희가 개발을 뭐 빅테크들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만 저희가 가장 주목할 부분은 빅테크들의 스타트업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빅테크들이 거의 뭐 한 달 혹은 한 주마다 새로운 모델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 만큼 어떤 특정한 AI 모델이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투자, 그러니까 앞으로 뭐 어떤 스탠다드 모델이 나오기 위한 투자가 가장 먼저 발생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만약에 그거에 대한 어떤 개발이 됐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는 뭐 게임이라든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컨텐츠 분야에서 AI 적용이 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생산성 혁명이라든지 비용을 절감한다든지 이런 게 기대가 되기 때문에 저도 뭐 버추얼 휴먼이라든지 VFX 단 이런 단에서의 가장 큰 변화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쪽에서 우리가 잘 아는 반도체나 뭐 HBM이나 뭐 이런 쪽에서의 그 수혜들도 지금 이제 HBM 관련주나 하드웨어 관련주도 한번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러니까 일단은 하드웨어 쪽에 아직 그런 말씀하신 인프라 하드웨어가 충분히 깔린 게 아니잖아요. 네, 그쵸. 지금 엔비디아도 뭐 칩이 모자라서 삼성에만 주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일단 하드웨어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가져야 되는군요. 네, 저는 일단 그렇게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상대적으로 조금 소프트웨어가 아직은 주목 초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희가 이제 오라클 실적 발표가 9월 8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뭐 국내도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였던 것처럼 그 이후에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대한 어떤 본격적인 부각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련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많이 주가 움직임을 그랬죠. 보였던 것 예, 같은데요. 예. 사실 이제 어떤 글로벌 트렌드에서 소프트웨어에서도 이제 수혜가 확인이 된다. 어떤 가이던스를 준다. 우리 AI에 대한 어떤 투자를 훨씬 더 많이 집행하겠다. 이런 톤들이 확인이 되면 이제 국내도 특히 그 중에서도 수익성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주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하드웨어 쪽은 이제 GPU를 만드는 엔비디아가 뭐 챗GPT 열풍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인데 오라클을 언급하신 거는 이제 오라클은 AI 쪽에서 어떤 소프트웨어의 어떤 시금석 내지는 선도군입니까? 네, 일단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이제 사스
이제 기업 중에서 가장 이제 넘버원 기업으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네. 이제 국내에서는 그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ERP 시스템이 아마 가장 좀 많이 익숙하실 것 같아요. 네. 국내 더 좀비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네. ERP도 하고 이제 공급망 관리라고 하는 SCM 영역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CRM이라고 하는 일부 영역들도 다 이제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개발자 입장에서의 굉장히 큰 생산성 혁명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분명히 이제 개발하는데 시간이나 비용단에서의 굉장히 줄어들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걸 활용해서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정확도를 올린다던가 여러 서비스들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오라클이나 SAP, 뭐 어도비 이런 기업들에서 AI 관련 서비스들을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하나의 트리거가 이제 글로벌 선도 업체들에서 먼저 언급을 했을 때 조금 파급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방송 보시는 분들도 많은 분들의 AI에 관심이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제한된 시간에 산업 전체를 풀어내기는 어려운 거고요. 산업 얘기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 궁금하신 분들은 2월인가요? 3월에 이제 자료 함께 쓰신 그 AI 관련된 거. 네. 예. 한 120페이지 됩니까? 네. 네, 그 자료를 좀 참고하시면서 산업동향을 한참 읽어야 됩니다. 뭐가 뭔 소리인지 몰라도 읽다 보면 이제 친숙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한된 시간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거는 그래서 국내는 어쨌든 어떤 기업들이 관련돼 있고 잘하는 거고 잘할 건가 이거잖아요. 국내는 이제 AI 관련 주들이 그렇게 괄목할 만한 것이 있는가? 지금이 투자를 할 만한 시기인가? 그냥 관심만 가질 단계인가? 전반적인 AI 관련주에 대한 그 시기적 전략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걸 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나눌 수 있지만 저는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 하드웨어도 사실 단순히 전 테마 단계는 넘어섰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예. 왜냐하면 실제로 관련해서 뭐 아직은 작은 비중이긴 하지만 숫자가 찍히는 분명히 기업들도 있고 관련해서 가이던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테마성은 이제 지나가는 구간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제 조금 애매한 판단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도 일부 기업들, 특히 수익 창출이 가능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저는 테마를 넘어서 이미 산업화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큰 기업 플랫폼인 뭐 오늘 기사 보니까 네이버도 이제 이 하이퍼클로바 X를 통해서 수익화하는 방안을 이제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이제 9월에 출시된다라는 이제 언급들을 했고요.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작은 기업들을 봤을 때 사실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서 AI 관련주들을 보면 대부분이 이제 영업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조금 가이던스도 커지고 이런 기업들을 보면 저는 삼성 SDS, 그다음에 엠로, 그다음에 뭐 플리토 정도로 숫자가 꾸준히 늘어나는 구간에서 어느 정도 AI, LMM을 개발을 하겠다, 혹은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기업들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사실은 이제 하드웨어는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쪽에서 역량이 있으니까 뭐 실적도 나오고 그런데 소프트웨어를 더 주목하시고 이제 커버를 하시는데 소프트웨어가 우리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사실은 글로벌 경쟁력이 있나? 숫자가 나오나? 이 고민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요 얘기를 먼저 볼게요. 관련된 종목의 그 종목 리스트가 한 번 있는데요. 이거 한번 보여주십시오. 일단은 AI 종목 관련된 이제 글로벌 기업이 있고 국내 기업이 있는데요. 그거 보고 제가 좀 마무리할게요. 보면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글로벌 기업들인데 글자가 작아가지고 글로벌 기업들 좀 확대해 주시면 아마 뭐 오라클, 그다음에 SAP, 그다음에 어도비, 그다음 팔란티어 이런 기업들이 있을 것 같고요. 저 소프트웨어 쪽에 말씀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대부분 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응용 소프트웨어 중에서 이제 관련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제 국내에서도 굉장히 투자자분들이 많이 보셨을 기업일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생소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UiPath, 뭐 인투이트, 뭐 여기엔 없지만 워크데이나 허브스팟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다들 CRM, 뭐 RPA가 대기업을 타겟하냐, 정부기관을 타겟하냐, 뭐 이런 차이들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 거의 이 플랫폼 자체가 중간에 AI를 통해서 훨씬 더 고도화될 수 있다. 이렇게 앞에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어도비나 뭐 저희가 뭐 오라클, 팔란티어 대충 얘기를 듣고 있고요. 국내 관련 종목 리스트 한번 보여주세요. 국내는 보통은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쪽이면 뭐 셀바스 AI, 솔트룩스 뭐 이런 쪽을 많이 보는데요. 그죠? 근데 삼성 SDS나 엠노, 플리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삼성 SDS
이게 AI 관련주인가? 이렇게 사실-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삼성 그렇습니다. SDS랑 엠노도 최근에 자료를 내주셨어요. 그 포인트 조금 다시 얘기해 주세요. 삼성 SDS 같은 네.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AI 관련주로 이제 묶이지 않았는데요. 네. 지금 구간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생성 AI 개발하겠다. LMM, 그러니까 저희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해서 네. 대규모 언어 모델을 이제 만들겠다라고 해서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의 프로젝트를 맡고 그다음에 예. 장기적으로는 본인들의 이제 LMM을 개발하겠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네. 마찬가지로 엠노도 본인들의 이제 SRM 그 공급망 관리 시스템 내에 이 부분들을 LMM을 구축을 해서 조금 더 고도화된 엠노에 삼성 SDS가 지분이 있던가요? 네, 지금 최대 주주입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엮여 있는 겁니다. 그죠? 네, 네. 뭐 사실 근데 각자 음. 관련해서 하는 프로젝트도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음. 개별적으로도 다 LMM을 구축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특히 삼성 SDS는 역사적으로 이제 신저가 구간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예. 특히 뭐 피어 그룹, 현대 오토에버 같이 뭐 이제 그런 그룹, 포스코 DX 같은 그룹 대비 네. 굉장히 저평가 구간입니다. 음. 그래서 지금 10배 조금 넘는 수준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단순히 AI 그룹주로 묶였을 때 PER 리레이팅만으로도 업사이드가 충분히 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AI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많은 기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플리토를 언급하신 건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사실 뭐 네이버 관련주라고 해서 아래에 이제 보시는 네.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언급이 네, 됐었던 네.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플리토 말씀드렸던 이유는 아무래도 수익성 네. 측면이 가장 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전부 다 하이퍼 글로벌을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영업 적자를 내고 있는 기업들의 장기적인 투자를 하기가 쉽지 않고요. 네. 다만 플리토 같은 경우에는 언어 데이터를 계속해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외에도 본인들의 수익성을 계속해서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제 네이버 관련주 종목 중에서는 플리토 예, 네이버의 하이클 관련해서 예, 종목이군요. 네, 플리토는요. 제가 이제 뭐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거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에만 관련된 사실은 중소형주 같은 경우 불안하다. 근데 이제 기본적인 미국의 인프라 투자라든지 중동이라든지 이런 그 여러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계 건설 쪽은 훨씬 좋잖아요, 이거죠. 지금 예를 들면 삼성 SDS나 뭐 엠노 말씀하신 것도 소프트웨어로 그 AI로 특정되진 않았지만 관련된 일들을 범용적으로 하고 있고 숫자가 나오고 그렇죠. 그런 기업들 말씀하셨습니다. 예, 오늘 유진투자증권 김세희 연구원과 함께 AI 관련된 얘기했는데요. 저희가 뭐 한 15분 사이에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좀 자료 중에서 다른 분들과 다른 시각으로 오늘은 좀 접목 조금 부각시켜봤고요. 예, 또 AI 얘기는 한참 해야 됩니다. 나중에도 좀 나와서 중요한 얘기를 해주실 거를 기대하면서 네, 유진투자증권 김세희 연구원님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